건축법 진도를 준비를 합니다. 이런 교재는 376페이지 오시면 돼요. 376페이지 건축법 진도를 준비하시고요.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공부했고요. 공통점은 전부 토지공법, 토지공법에 해당되고요. 오늘 공부하게 될 건축법하고 또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주택법은 토지가 아니고 건축물, 건물공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제 건물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 이제 건축법이고요. 몇 문제가 출제 나오죠? 7문제가 출제됩니다. 네, 근데 대체로 이제 3문제 정도는 아주 쉽고 한 문제는 공부 조금만 맞춰요. 그래서 7문제 중에서 4문제까지는 쉽게 정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3문제는 운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네. 나머지 3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저희들도 힘들어요. 저희들도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경우도 있고 법전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법전 들고 가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만점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만점 받을 필요도 없고 몇 점이면 되죠? 60점. 근데 중개사법이 70점, 80점, 중개사법은 80점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개사법이 80점 나오면 공법은 40 맞아도 되는 거 아니고 가랑만 매라도 된다 이 말이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법은 다 맞겠다가 아니고 절반만 맞추자는 마음으로 하면 되죠. 그럼 편하지 뭐. 시험지 다 받을 때 최선을 다하지 말고 대충 철저히 반만 맞추자. 그럼 마음이 편하잖아. 다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대충 모르면 넘어가고 그냥 아는 것만 주워도 조금 하면은 45점, 50점은 나오잖아요. 그럼 편하지 뭐. 합격하면 되는 거죠. 보시고요. 건축법을 만든 목적이 있어.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아는 거죠. 건축법을 공부하는 목적, 건축법을 만든 목적은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 건축물의 구조, 설비 기준, 건축물의 용도 등을 건축구를 정합니다. 그러면은 대지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건축구에 정하는 대지에만 건축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임야에다가 농지에다가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건축할 수 있는 대지, 건축법이 정한 대지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지. 그 다음에 건축물은 대지가 안전하다도 건축물의 구조가 안전해야 안전이 확보될 수 있잖아. 건축 설비 기준,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별로 종류가 29개가 있어요. 땅의 종류는 배웠죠. 공법 시간에. 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그렇지, 이제. 땅의 종류는 21가지가 있잖아.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잖아.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행정 계획으로. 근데 용도 지역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21개. 그죠? 그래서 땅의 종류는 21개.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몇 개? 29개.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가지고 상가로 쓸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알겠죠?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가지고 상가나 업무 용도로 못 쓴다 이 말이야. 이거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상가의 안전기준하고 업무 주택의 안전기준이 서로 다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마음대로 내 건물이지만 용도를 못 바꾸도록 한 거죠. 바꿀 수가 없도록. 그러니까 건축물에 건축되는 대지 구조, 건축 설비 기준, 용도 등을 법으로 정해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정진에 이바지하겠다. 그래서 건축부에 추구하는 건축법을 만든 제1의 목적은 뭐죠? 건축물의 안전 확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이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이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몇 층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죠? 그 위에 하중이 있잖아. 층수가 높을수록 하중이 크게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기둥 두께는 두께의 기둥 몇 개를 해야 되고 기둥에 철근을 몇 밀리짜리 몇 개 넣으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건물에서 공부를 하지만 안전이 법에 의해서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건물 무너질 걱정하고 있습니까? 공부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공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부의 추구하는 제1의 목적은 뭐죠? 안전 확보. 그러면 건축법을 읽을 때 이런 법 조문은 결국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해서 우리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법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진다니까. 목적을 알고 읽으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미관 형상이 있잖아요. 미관 형상. 미관 형상이니까 대지 면적이 일정한 면적이 이상이 되면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미관도 중요하니까 강제로 뭐 해야 됩니까? 조경을 하도록 한다. 조경을.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건축국이 추구하는 제1의 목적은 뭐죠? 안전. 안전. 그럼 건축물이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무너지면은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법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잖아. 그러니까 법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게 뭐죠? 정부.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져도 정부를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건축에서 공부하게 될 것들 얘기 쭉 소개한 거죠.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여러분 건축법에서 주요 구조부가 있다고.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는 무엇인지 이런 거. 지하청. 지하청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해야 돼. 법적으로. 법적으로 지하청이 뭔지, 어떤 요구가 좀 지하청인지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용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의 적용 범위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물. 물은 뭐죠? 사물.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물이 뭘까라는 거죠. 대상물이 뭘까? 여보세요? 지나다니는 자동차에 건축법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 대지. 그 임야는 건축법 적용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대지만. 땅 중에서, 대한민국의 땅 중에서 대지로 된 것만. 대지. 그 다음에 건축물. 임목은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건축법 적용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건축물. 근데 모든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고.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죠? 문화재 보호법으로 관리하거든. 안전하게. 더 엄격하게 관리하거든. 건축법으로 합니까? 문화재 보호법으로 합니까? 문화재 보호법. 그러면은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건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하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을 구별해야 시험 치거든. 잘 나와 시험에. 그 다음에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뭔지. 그러면은 잠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 앞 시간까지. 정비법상 대지가 있어. 정비 사업이 몇 개가 있죠? 3개. 그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전부 정비법상 대지라고 해. 알겠죠? 부동산 학계론에서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대지의 개념도 있어. 지금 우리가 아는 대지는 무슨 법이죠? 건축법상 대지라. 그럼 시험 치려면 건축법상 대지가 뭐죠라고 물으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혹시 지난해 공부한 경험이 있으면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건축법상 대지가 뭐죠? 그거. 근데 지난해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건축법상 대지가 뭐죠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올해는 할 말이 있게 공부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히 하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공작물.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야. 공작물. 이거 말고도 건축 설비가 있는데 건축 설비는 시험 안 나오니까 안 한단 말이야.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이 뭐죠? 대지, 건축물, 공작물.
이거 세 개를 먼저 기억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기본 이론이니까 기본은 알고 들어가야 되죠. 건축법은 어떤 대상물에 적용되는 법이다? 건축법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이고 대지에 적용되는 법이고 공작물에 적용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잠깐만 건축물하고 공작물을 건축에서는 구분하거든요. 다르잖아. 공통점이 있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입니까?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라는 점이 똑같잖아. 근데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지붕이 없는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되는 시설물은 공작물 그렇게 되는 거지. 굴뚝, 대문, 담장, 옹벽 이런 것은 지붕일 수 없어. 없잖아. 공작물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공작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셨죠? 잠시 뒤에 다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가 있죠. 건축법 적용 행위.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행위가 있어. 행위. 건축법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을까 이 말이야.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도로에 막 뛰어다니는 거야. 와 뛰어다니는 거야. 건축법 적용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도로교통법으로 혹은 뭐 경범죄 처벌법으로 단속하겠죠. 건축법 적용을 안 받잖아. 그죠? 공원에서 숨어서 뽀뽀를 했어. 건축법 적용 받아 안 받아? 그것도 안 받겠지. 그거 안 받는 거 어떻게 아세요? 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건축법 적용을 받을까? 우리가 이거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야. 무슨 행위? 건축 행위를 하면은. 지금부터 건축은 건축을 한다는 겁니까? 건축 행위를 말하는 겁니까? 건축 행위를 건축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건축법상 건축 행위는 5개가 있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개를 뭐라고 불러요? 건축 행위라 그래. 이 배울 거예요, 좀 이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대수선 행위, 대수선. 봐요. 건축물을 수선하는 게 아니고 크게 수선하면은 대수선이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어느 정도 크게 수선해야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수선 행위인지 수선 행위하고 대수선 행위를 객관적으로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대수선 행위에 해당하는 범위를 법으로 정해둔 거야. 그건 외워야 돼요. 이 정도로 크게 수선하면 대수선이다. 예를 들면은 내력벽을 이렇게 나가요. 증설 해체하거나. 그럼 내력벽을 증설하고 해체하는 행위는 건축행위입니까? 대수선행위입니까? 외우면 된다고 이렇게. 조금 더 외울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건축물에 뭘 변경하죠? 용도 변경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야. 그러면 내 건물이라도 용도 변경을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을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돼. 허가를 받고 하든지 신고하고 하든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고 해야 돼.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고 용도 변경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는 용도 변경을 허가받고 어떤 경우는 신고하고 어떤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되는지 건축의 용도 변경하는 방법을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죠? 학원하다가 원장님이 빌딩을 사서 옆 빌딩으로 이사가 버리면 여기는 비잖아. 공실이 되잖아. 그럼 이 학원, 이 4층을 빌려서 누군가 임차해서 나이트클럽 할 수 있잖아. 내가 빌리면 나이트클럽을 해버리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은 교육연구시설이 뭐가 되는 거죠? 위락시설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마음대로 건축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허가 받든지 신고하든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거. 그러면 고객에게 이거 옛날에 하고 나는 건물인데 뭐 하실 거예요? 나 나이트클럽 할 거예요. 나이트클럽 하려면은 용도 변경 절차를 허가받아야 되는지 신고해야 되는지 기재사항 변경 신고 설명을 해야 임대를 하지.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목차를 잡는 건 절반이다, 절반.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는 뭐죠?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행위.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은 뭐가 있죠? 대지, 건축물, 공작물. 이렇게 목차 정리 안 해봤죠.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 있어. 건축법을 적용받는 지역은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 일부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도 있고. 그럼 내 고객이 어디에서 땅 사서 집을 지으면 모든 건축법이 전부 적용될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집 지을 때 모든 건축법 규정에 맞도록 집을 지어야 되니까 건축이 상당히 까다롭죠. 근데 일부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야. 일부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 땅 사면은 건축이 일부 건축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건축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면 전부 적용되는 지역과 일부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은 당연히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을 높이지 않은 특별 건축구역, 결합 건축제도, 건축협정제도, 건축선 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일단 건축법을 잠깐 소개를 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시험 나옵니까? 그냥 소개한 겁니까?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법을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축법 적용 대상물을 보겠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물. 자, 건축법 적용 범위. 잠깐만요. 건축법 적용 대상물 뭐죠? 대지, 건축물, 공작물. 지금부터 이거 공부할 거야. 대지하고 건축물하고 공작물을 공부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376페이지예요. 376페이지 보면은 대지가 나와 있습니까? 네, 대지. 동그라미예요, 대지. 자, 원칙. 건축법상 대지라 함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필지를 규정하고 있는 건 지력법이죠. 그래서 지력법이라고 해도 돼요. 지력법상 밑줄 거요.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아까 제가 건축성 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상 대지라고 합니다. 정답이 되는 거야. 아까 이 말씀 잘 못했죠. 그러니까 너무 짧으니까 연습 안 하는 거죠. 연습 못 하니까 1년 공부하고도 모르는 거야. 대답 한마디 못 하잖아. 건축법이 뭐죠? 건축법상 대지가 뭐죠?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상 대지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설명 들어요.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대지라고 합니다. 이거 설명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보세요. 설명 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하는 거죠. 여기 A, B, C 세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어. 세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으면은 이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에서는 각각의 뭐로 봅니까? 대지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A 필지로 나눈 부분의 토지도 건축법상 몇 개의 대지가 됩니까? 하나의 대지. B 필지로 나눈 부분도 하나의 대지. C 필지로 나눈 부분도 하나의 대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세 필지로 지력법상 세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몇 개의 대지가 됩니까? 세 개의 대지가 되는 거야. 한 필지로 나눈 토지는 한 개의 대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대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적어요. 지력법상 1필지, 한 개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곧 건축법상 몇 개의 대지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대지가 된다.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니까 지력법상 세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몇 개의 대지가 되는 겁니까? 세 개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 그 밑에 봐요. 자, 일부 토지는 밑줄 거요. 두 개 이상의 필지,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줄 거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줄 거예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거야. 거기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이거 나중에 이제 결국 해야 돼요. 나중에 하는데 시박습에서 아마 문제 풀이 등에서 나중에 해야 되는데 잠깐 안 봐요. 거기 이렇게 돼 있죠. 2개 이상의 필지,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줄 것죠. 밑에 적어, 밑에다가. 예를 들면 밑에 적으세요. 여기 보십시오. 지적법상 A 필지와 B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필지죠? 2필지잖아. 2필지면 몇 개의 대지죠? 원칙대로 하면 2개의 필지로 나눈 토지니까 건축법상 2개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라 각각의 필지가 각각 대지가 되니까 2필지는 2개의 대지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2필지에다가 2개 이상의 필지에다가 보세요. 2개 이상의 필지에다가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 건축하면은 2필지 이상의 대지에다가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서 건축하면은 건축물이 걸쳐서 건축된 필지를 합하여 건축물은 몇 개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 1대지로 본다 이 말이야. 이런 경우가 6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해야 되는지. 다 이거 필기해 줄 수 없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여기요. 여기 지적법상 A, B, C 세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어. 원칙대로는 몇 개의 대지죠? 3개의 대지잖아. 3개의 대지인데 자, 세 필지의 농지야 이게. 세 필지의 농지입니다. 세 필지의 농지가 있는데 이만큼 빗금친 부분만큼 자, 잘 보십시오. 빗금친 부분만큼 집 지으려고 세 필지의 농지를 빗금친 부분만큼 농지를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버려요.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부분은 세 필지의 전부입니까? 일부분입니까? 일부분이지만 일부의 대지를 보지 않고 이것은 건축법상 몇 개의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주는 거야.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부분은 한 필지 이상의 일부여도 일부의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줍니까?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준다 이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상 대지는 지적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즉 1필지 1대지가 원칙인데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한 필지 이상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까지 뭘 배운 거죠? 대지. 그 다음에 건축물 배웁니다. 376페이지 제일 밑에 봐요. 2번 건축물 별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지금부터 건축물은 뭐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에요.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토지의 밑줄급을 따라와요. 토지에 청소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까지 주고 것까지.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밑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이에 딸린 시설물 동그라미 2번. 줄 쭉 끄십시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까지 몇 번? 3번.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몇 개죠? 3개. 이 3개를 이해하고 외워놔야 돼요. 거기 들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란 첫 번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되는 거야. 거기서 잘 보세요. 지붕을 책에 동그라미예요. 이때 지붕은 적으세요. 필수. 그럼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됩니까? 지붕은 반드시 되니까 필수야. 지붕이 있으면은 지붕과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니까 기둥 또는 있으니까 기둥과 벽은 둘 모두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기둥 또는 벽은 필수입니까? 선택이 됩니까? 선택이 되는 선택. 둘 모두가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지붕이 존재한다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집중.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벽만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OX? O.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기둥 또는 벽이 모두 있는 것은 건축법 출발하는 건축물이다. OX, X. 뭐가 빠졌습니까? 필수 요건인 지붕이 빠졌죠? 안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2번. 이에 딸린 시설물이잖아.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가 뭐죠? 국어를 잘해야 돼. 이가 뭐죠? 잠깐, 이는 앞에 이 건축법 출발하는 건축물을 말하잖아. 이 건축법 적용하는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 이는 건축법 적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야. 이 건축법 적용하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예를 들면은 건축법 적용하는 건축물에 딸린 대문, 담장, 옹벽, 통신용 철탑 등등은 건축법 적용하는 건축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대문, 담장, 옹벽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아니면은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인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일 경우에는 이것도 공작물로 봅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주 나왔어.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외워야 됩니다. 네, 점포, 창고, 공연장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거죠. 문제 냅니다.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OX? O.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된 점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OX? O. 이것도 시험 나왔었죠. 지하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OX? O. 이게 시험 문제였단 말이야. 지금까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범위를 몇 개 했죠? 3개. 정확하게 밑줄 끄고 번호 붙여놓고 예를 들어서 설명 다 드린 거잖아. 그럼 쪽지에서로 적을 필요 있어 없어? 책 보고 하시라니까. 책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핵심. 자, 공작물이지만 건축법 취급을 하는 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공작물인데 건축법 일부를 적용하기 때문에 임의로 축조합니까?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읽어볼게요. 공작물 축조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외울 때 그 박스의 제목을 축조 적으세요.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라고 적으세요.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죠.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 공작물인데 다음에 범위를 넘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의로 축조합니까?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까?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는 암기하면 돼요. 외워요. 암기해야 되고 꼭 암기해야 돼. 시험 잘 나옵니다. 이런 건 공짜로 주는 거니까 먹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시험 나오는데 틀리면은 그러면 할 게 없어 그냥. 뭘 맞추려고 이거 다 맞춰야 된다고. 암기해야 돼. 암기. 옹벽 높이 2m를 넘는 옹벽 할 때 옹동그라미, 담장 할 때 담동그라미. 옹담은 몇 미터? 2m 그렇게 오는 거야. 옹담은 2m. 됐죠? 2m를 넘는 옹벽과 담장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의로 축조합니까? 축조 신고합니까? 축조 신고. 담장을 2m 높이로 축조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OX? 틀렸죠? X죠. 담장을 2m 높이로 축조하면은 2m를 안 넘었잖아. 2m 높이로 담장을 축조하면 신고했는데 X잖아. 2m니까 2m를 넘어야 됩니까? 넘어야 되니까 2m 1cm부터 축조한다 이 말. 신고하는 거지. 대충 그렇게 오면은 숫자만 들렁들렁 외워놓고 답은 틀리고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실수는 진짜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 내려와요. 광고탑, 광고판 2개 앞에 글자 따서 광이잖아. 광 동그라미예요. 장식탑, 기념탑, 첨탑은 제일 끝에 탑으로 끝나죠? 탑 3개 동그라미예요. 장식탑, 기념탑, 첨탑. 우리 교회 가면은 십자가 올리려고 첨탑 있죠? 그죠? 첨탑 이런 거. 그래서 이건 외울 때 광탑이잖아. 옹담은 2m,
광탑은 4m. 그렇게 암기방법이야. 옹담은 2m, 광탑은 4m. 넘으면은 축제신고 대상. 광탑할 때 탑이 뭐죠? 외워놔야 돼.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이 뭐죠? 강고탑, 강고판. 옹담은 2m, 광탑은 4m. 그 다음 내려봐요. 5m 넘는 줄까요? 그 밑에 줄,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줄까요?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몇 미터? 5m. 넘으면 축조 신고돼. 요즘에 태양열 발전이 석탄 발전이 나면 이렇게 원자력 발전의 대체 에너지로 지금 많은 곽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높이 몇 미터? 5m를 넘으면 축조 신고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4번에 굴뚝 할 때 굴 동그라미. 6번 높이 6m를 넘는 골프 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철 동그라미. 그 밑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설치한 통신용 철탑, 안테나죠? 통신용 철탑. 그래서 철 동그라미. 그래서 굴철. 4번, 5번이 뭐죠? 굴뚝과 철탑이니까 굴철은 6m는 전부 다 할게요. 옹담은 2m, 광탑은 4m, 굴철은 6m. 그렇게 오면 되잖아. 나머지는 발전 설비 5m 이런 거 한 개씩이니까 금방 외우면 되잖아. 내려와요. 고가수조 몇 미터? 8m. 고가수조 줄 거예요. 6번에 고가수조는 8m를 넘으면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가수조가 뭐죠라고 하지 마세요. 단어 모른다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고가수조는 고가수조야. 이거 보세요. 수조가 뭐죠? 물통이잖아, 물통. 물탱크. 근데 물탱크를 올리려고 이렇게 철 구조물을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 철 구조물을 놓고 여기다가 물탱크를 올릴 수도 있잖아. 찰랑찰랑. 그러면은 이 높이가 몇 미터를 넘으면은 8m를 넘으면은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가? 고가수조 8m 이오더라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지하 대표 동그라미. 지하 대표는 바닥 면적 기준 얼마? 30. 옹담은 2m, 광탑은 4m, 굴철은 6m, 고가수조 8m, 지하 대표는 30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 다음에 8번 별표해야 돼. 줄 거예요. 8m, 높이 8m 이하. 가로 건너뛰었죠? 가로 안에 절대 줄 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높이 8m 이하의 계속 줄 거예요. 이하 동그라미 줄 거예요. 기계식 주차장과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있는가 없는가? 없는 것. 기계식 주차장과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까지가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야. 8m 넘으면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멀리 오고 있죠? 허가 대상입니까? 축조 신고 대상입니까?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에서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까지가 신고입니다. 8m 넘는다면 틀린 거야, 여기는. 전부 기준이 넘는데 여기만 8m 이하 상당히 조심해야 돼. 여기까지 할게요. 넘어갑니다. 5번 지하청. 지하청 별표. 지하층이란 밑줄 긋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지하층 설명드릴게요. 지하층 설명드리세요. (2층이) 지하층이 되려면은 2층이 지하층이 되려면은 건축물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 이게 지표면이죠?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가 뭐냐면은 층 높이는 잘 보세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 이것을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가 뭐죠? 층 높이. 이걸 라지 H라고 하자. 그리고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를 뭐라고 합니까? 스몰 h라고 하자. 이 스몰 h가 라지 h 얼마 이상이 돼야 됩니까? 2분의 1. 그럼 잠깐만. 지하층이란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스몰 h잖아. 이 스몰 h가 이 라지 h의 2분의 1 이상이 되니까 2분의 1하고 같거나 이상이니까 커야 되잖아. 2분의 1. 무슨 높이죠? 층높이. 그러면은 층고가 10m야, 이게. 10m면은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는 10m의 2분의 1이니까 몇 미터? 5m 이상. 그러니까 이 층높이의 절반 이상, 즉 5m 이상이 땅 밑에 있어야, 지하에 있어야 2층을 지하층으로 본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럼 시험 문제 풀어서 시면 되는 거야. 건축물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건축물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니까 층 높이가 10m인 경우 층 높이가 10m인 경우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6m이면 2층은 지하층이다. OX? 5. 이게 10m면 이게 6m면 2분의 1 이상이니까 5잖아. 예를 들면 시험 문제를 풀어서 낸단 말이야. 이걸 읽으면서 OX로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분의 1만 이어두니까 조금만 응용하면 답을 못 찾는단 말이야. 층고가 10m고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6m면 지하층이다. OX? 5. 그렇게 시험 나왔을 때 5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요. 주요 구조부 별표 꼭 외워야 됩니다.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의 종류 동그라미예요. 내력, 벽, 내 동그라미예요. 기둥할 때 기 동그라미, 바닥, 바 동그라미, 보 동그라미, 지붕살 때 지 동그라미. 읽어봐요. 내기, 바보지. 주, 계단, 계단 동그라미. 계단에서 내기 하면은 뭐가 되죠? 바보가 되지. 내기, 바보지. 어디에서? 계단에서. 계단에서 내기 하면은 바보 된다. 내기, 바보지. 계단에서.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보기 드시고요. 쓸데없이 내력벽이 뭔지 또 단어를 자꾸 하지 말고 궁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요. 내력벽이 뭐냐면은 내력벽이야. 대충 이제 의미가 전달되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벽. 그런 뜻이야. 그럼 여기 봐요. 이 기둥이야. 이 뭐라고요? 기둥이라고. 건축의 기둥이야, 기둥. 기둥과 기둥을 위에서 이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보라 그래, 보. 대들보 들어봤죠? 건축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 두 개를 이어주면 대들보가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기둥.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게 뭐라고요? 보. 여기 기둥이 있고 저기 기둥이 있잖아. 그 기둥 사이를 위에서 연결하는 게 있다고. 이게 뭐죠? 보호라고, 보호. 그 다음에, 자, 지붕을 얹기 위해서 석가래와 같은 구조물을 놓습니다. 이게 뭐죠? 지붕털. 지붕을 얹기 위한 구조물이야. 석가래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지붕털 위에다가 뭘 넣는 거죠? 이게 지붕이 되는 지붕을 넣는 거라고. 그때,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호 아래에 벽을 쌓게 되잖아. 이 벽이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어. 콘크리트 구조로 되고 안에 철근을 넣으면은 보나 지붕을 받쳐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그래서 내력벽이라 그래.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콘크리트 구조로 된 단단한 벽이 뭐죠? 내력벽이 되는 거야. 벽은 두 가지가 있어.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있는 거야. 건축법상 주요 구조물은 비내력벽은 해당돼, 안 돼? 안 돼. 내력벽에 해당되는 거야. 아셨죠? 그럼 다 했잖아.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털. 이런 게 전부 구조가 되는 거야. 주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왔죠? 내기, 바보지. 어디서? 계단에서. 계단에서 내기 하면은 바보 된다는 얘기죠. 남산 계단에 가면은 연인끼리 데이트할 때 가위바위보 해서 계단을 먼저 오르게 하잖아. 가위바위보, 오빠가 이겼지? 올라가고 뭐. 오빠가 가위바위보, 오빠가 또 이겼지? 또 올라가고 뭐. 그럼 여자친구는 저 밑에서 못 올라오니까 막 앙탈 부리고, 세 계단을 그냥 올라오면서 또 하자 그러고 뭐 그러잖아. 그죠? 그렇게 놀고 있으면 자기들은 좋은데 남들이 보면 뭐죠? 바보 되잖아.
해수욕장 저 백사장에서 나 잡아봐라 하고 놀면은 자기들은 좋은데 남들이 보면 그죠? 그렇잖아요. 바보죠. 내기 맞붙지 계단에서. 지금까지 건축법 적용 대상 물을 배운 거죠. 뭘 배웠죠? 건축물, 대지, 공작물.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유력하다. 그 7개 중에서 하나 잡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아까 3개가 뭐죠?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저 뒤에 나오고, 건축하고 대수선. 건축과 대수선을 이제 지금부터 할 거예요. 할 건데, 조금 쉬었다가, 건축부터 시작을 할게요.